오전 8시 서울 도심의 유리창이 빼곡한 중견 IT 회사 테크웨이브의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김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 같은 발걸음이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왼손에는 태블릿, 오른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커피 2잔이네요? 옆자리 동료 강현우가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잔은 자신의 것, 다른 한 잔은 박 부장의 것이었습니다. 입사 10년 차 과장임에도 아직도 상사의 커피를 타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김 과장, 내 커피는? 민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 부장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장님.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보고서는? 박 부장은 커피를 받아들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눈빛에서 이미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 8시에요. 그걸 내가 일일이 확인하냐? 프린트해서 가져와.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메일로 보냈지만 박 부장은 항상 종이로 된 자료를 요구했죠. 환경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자신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모니터 화면에는 어제 밤 11시까지 작업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마감 기한은 사실 내일이었지만 박 부장은 항상 기한보다 하루 이틀 먼저 요구했어요. 급한 일이라는 이유로요. 프린터에서 따끈한 보고서를 꺼내 들고 박 부장. 책상으로 향하는 민수의 등 뒤로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10명 남짓한 팀원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유독 민수에게 박 부장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이게 뭐야? 3번째 페이지 그래프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빨간색으로 바꿔. 그리고 여기 오타, 여기 문단 간격. 다시 해와. 박 부장은 빨간 펜으로 보고서를 난도질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상사의 갑질에 눌려온 나날들이었죠. 네,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민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42의 나이에 여전히 누군가의 심기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지,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5시 사무실 창밖으로 서서히 붉은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박 부장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부장보다 먼저 퇴근하지 말 것. 오늘 저녁에 거래처 미팅 있잖아. 김 과장, 자네가 준비한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봤나? 민수는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미팅은 원래 박 부장의 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민수에게 떠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계약서, 초안 모두 준비했고요. 좋아. 그럼 자네가 대신 가게. 난 개인 약속이 생겼어. 민수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오늘은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어요. 일찍 귀가해서 함께 케이크를 자르기로요. 부장님, 오늘은 제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뭐,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나? 박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약속 취소였죠. 아내의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거래처 미팅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민수는 계약 초안의 사인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집에 빨리 가면 아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VIP룸에서 나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그렇게 해서 계약금 좀 더 올려봅시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개인 약속이라던 자리는 다름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 부장과 낯선 남자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함께 있었죠. 술잔이 오가고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막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박 부장이 계산을 위해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회사 법인카드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인 약속에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박 부장은 계산서를 받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계팀 이대리? 오늘 저녁 법인카드 사용한 거 대외 협력비로 처리해. 거래처는 테크솔루션으로 입력해. 알았지? 민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박 부장의 횡령 현장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무시와 갑질, 그리고 이제는 범죄까지. 민수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커피 머신의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어제 촬영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분명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죠. 민수 씨,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동료 이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비슷한 연차의 그녀는 늘 민수에게 박 부장의 갑질에 맞서라고 조언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어제 있었던 일과 증거 영상을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네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지난달 회계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지출 내역을 몇 개 발견했거든요. 모두 박 부장 이름으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횡령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리가 더 조사해 볼까요? 증거를 더 모으면. 지연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 일이 탄로나면 자신의 경력은 어떻게 될까? 가족은? 하지만 더 이상 부당함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지연은 같은 팀 동료인 박준호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IT 보안 전문가로 회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야. 하지만 난 너희 편이야.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셋은 그날부터 은밀히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회계 시스템 백업에 접근할 방법을, 지연은 문서 확보를, 민수는 더 많은 현장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이 조용해진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서버실에 들어가 회계 데이터 백업을 시작했고, 지연은 회계팀 캐비닛에서 필요한 영수증과 결제 문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민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박 부장의 일정표를 대조하며 의심스러운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이거 봐. 지난 6개월 동안만 해도 10여 건이 넘어. 지연이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심지어 해외 골프장까지 모두 대외 협력비나 교육훈련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대담하네요.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다니.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무시당하고 갑질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증거 수집 끝에 민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국세청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박 부장의 횡령 혐의를 상세히 설명했죠. 내부 고발 시스템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했지만 민수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응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는 메일과 함께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담당 경찰 이재철 형사를 만났습니다. 이 형사는 민수가 제공한 증거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박 부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이 형사와의 만남 이후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오늘 오전에 대표이사 회의용 자료 준비해. 작년 실적과 올해 예상 수치를 정리하는데 좀 예쁘게 만들어. 알지? 박 부장의 눈빛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쁘게라는 말은 숫자를 조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묵묵히 따랐을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부장님, 정확한 실적 수치는 얼마인가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로 작성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처음으로 민수가 명확히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뭐라고?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이번 회의는 중요해. 실적이 좋아 보여야 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들고 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허위 보고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 부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10년 동안 눈치 없이 구석에 처박혀 있더니 갑자기 정의감이 충만해졌나?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선택이야. 박 부장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기억해, 김 과장.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은 건 내 덕분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너를 잘라버릴 수 있어. 민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굴욕과 억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부장님. 이젠 아닙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지만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민수는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박 부장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지연과 준호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저 사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10년을 참았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야. 그날 오후 예상대로 박 부장은 민수에게 더 가혹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양의 작업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허위 없이 말입니다. 밤 10시 민수는 드디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박 부장과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정확한 데이터 기반.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상사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형사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모든 대화, 이메일을 기록해 두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만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민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민수는 전과 다른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부장과의 충돌 소식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듯 했죠.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준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박 부장이 너 때문에 난리야. 오전 내내 내 이름을 부르면서 회의실을 들락날락했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메일함에 인사팀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성과 부진에 따른 면담 통지.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박 부장이 당신에 대해 인사팀에 뭔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조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옥상에서 이 형사와 통화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회사 내부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박 부장이 이미 저를 내보내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있어요. 당신이 정당한 절차로 신고했다면 회사는 당신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그리고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와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자신이 하는 일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아내는 민수의 표정을 읽었는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달라 보여. 민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의 횡령과 갑질, 그리고 자신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사실까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우리가 함께 할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과 박 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 최근 성과가 많이 부진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인사팀장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성과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지난 분기 실적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박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말대꾸야?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라고. 이대로 가면 너 정직 처분이야. 민수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직 처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합당해야겠죠.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박 부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민수는 잠시 관찰 기간이라는 모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영사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상황을 유도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회사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전사전략회의 내일 오후 2시 대회의실. 민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임원과 팀장들이 참석하는 자리.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전사전략회의 당일 아침부터 회사는 분주했습니다. 대회의실은 청소부터 시작해 프로젝터 점검, 마이크 테스트까지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오늘 공개할 증거 자료들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USB 드라이브 3개에 각각 다른 증거 파일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준비됐어?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은 지난 며칠간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오늘이 그 모든 것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영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대회의실 준비해 주세요. 오후 1시 50분 직원들이 하나둘 대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진과 각 팀의 팀장들, 그리고 주요 담당자들까지 총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전략적으로 출입구 쪽에 자리했습니다. 정확히 2시 대표이사가 입장하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각 부서별 실적 보고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 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 2부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대비 실적이 20% 올랐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 유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실제 수치는 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작된 숫자였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부서는 다음 분기에도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대외 협력비와 마케팅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 부장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회의실 입구 쪽에 이 형사와 몇몇 경찰관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박 부장이 발표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 나가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려 2번이나 케이블을 놓칠 뻔했지만 마침내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김 과장,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회의 중인데. 박 부장이 화를 내며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화면에는 첫 번째 증거 파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박 부장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특히 표시된 날짜들을 보시면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골프장에서의 결제 내역이 강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짜들은 모두 공식 업무와 관련 없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회계 시스템에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회계 시스템 캡처 화면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결제 내역이 대외 협력비나 교육 훈련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김민수,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면. 박 부장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허위 계약서와 조작된 장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대표님, 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약 2억 원의 회사 자금이 이런 방식으로 유용되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와 증거 화면, 그리고 점점 얼굴이 붉어지는 박 부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박 부장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와 민수의 노트북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몇몇 직원들이 재빨리 박 부장을 저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 진정하세요. 김 과장, 이 모든 자료는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민수는 마지막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회계 서버의 원본 기록과 CCTV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편집도 조작도 없는 진짜 기록입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 형사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이 형사입니다. 박 부장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된 증거들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 부장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민수 너. 내가 이렇게 나를. 박수철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박 부장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곧 차가운 수갑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대표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이 회사 위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박 부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지만 대표이사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0여 년간 권위를 휘두르던 박 부장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광경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자, 모두 진정합시다. 방금 본 상황은 우리 회사에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의는 여기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남아주십시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표이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표이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자신도 문제가 될까 잠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네, 대표님.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지난달부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내 불찰이었네.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네. 민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질책이 아닌 감사의 말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동료들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준호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결국 해냈네. 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민수 씨. 우리 모두가 바라던 일이었지만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드디어 끝났어. 박 부장이 체포됐어. 정말? 오, 여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은 일찍 와서 함께 저녁 먹자. 통화를 마치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회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들이 박 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회계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원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인사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대표이사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부정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동료 몇몇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 한잔할까? 그동안 정말 대단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들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슈퍼히어로 같아요. 아들의 말에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있는 날이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확인하자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견 IT 기업 간부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민수를 보며 작은 박수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봤어? 박 부장 자리가 텅 비어 있더라. 준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오늘 대표님 만나봐야 알겠지.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인사팀장과 이사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안께 김 과장. 대표이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로 회사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김 과장의 조사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어. 박 부장의 횡령 액수가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네. 민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임원들과 상의한 결과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해고? 아니면 좌천?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업 2부의 팀장 자리를 김 과장에게 제안하려고 해. 물론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네. 민수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급? 팀장?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팀장 자리를 김 과장이 보여준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가 찾던 리더십의 자질이네.
박 부장 자리는 당장 채워야 하고 그 팀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 지연과 준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을 보고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때? 무슨 얘기했어? 민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팀장이 됐어.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팀장님. 준호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영업 2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첫 팀 회의에서 자신의 리더십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팀의 성공은 허위 보고나 꾸며낸 숫자가 아닌 진정한 성과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의견은 존중받을 것이고 불합리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일해봅시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억압적인 분위기에 눌려있던 팀원들에게 민수의 말은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회사 전체 회식 자리. 술잔을 기울이며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특히 영업 2부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이나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자신감과 열정이 그들의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민수 팀장, 축하해. 자네 팀 실적이 지난달보다 15%나 올랐더군. 다른 팀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항상 뛰어났어요. 다만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회식이 끝나고 민수는 잠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빈 회의실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누가 와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겁니다.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다짐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 입구에 멈춰서서 새로 설치된 회사 슬로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롭고 당당하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회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한 신입사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민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압과 부당함에 시달리지 않는 정의롭고 당당한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그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의는 결코 늦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